안녕하세요.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을 다뤘었고, 블랙숄즈 모형 뭐 기억하는 법, 그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계산하는 문제까지 풀어봤었죠. 블랙숄즈 모형에서 다른 값들은 전부 다 이제 뭐 관찰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알 수 있는 값들이에요. 그죠? 그 기초자산의 가격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고, 행사 가격, 이 옵션 발행하면서 정하는 가격이니까 뭐 당연히 아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만기 언젠지 정하는 거니까 뭐 아는 값이고, 그래서 타우도 아는 값이고, 뭐 그다음에 이자율 R, 그죠?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값이고 다 아는데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이제 옵션 값을 계산을 할 때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값이 바로 이 시그마야, 시그마. 지난 시간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을 설명을 하면서 이 시그마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그마 제곱 설명을 했죠. 시그마를 바로 설명을 한 게 아니라 시그마 제곱을 설명을 했다고요. 시그마 제곱은 기초자산의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을 연간값으로 환산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죠? 시그마 제곱은 일별 단순 수익률의 기초자산의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값을 연간값으로 환산한 거다. 그래서 일별 단순 수익률을 구한 다음에, 그죠? 일별 단순 수익률의 일별 단순 수익률의 표본, 그죠? 일별 단순 수익률의 표본에서 이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분산에다가 그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를 곱한 게 바로 시그마 제곱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어요. 뭐 표본 이야기까지는 안 했지만, 그죠?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분산 값에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를 곱한 게 시그마 제곱이다라는 설명을 했어. 그거야, 그거.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건데.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당연히 이제 실제로 뭔가 계산을 하려면, 표본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별 단순 수익률을 라지 R이라고 할 때, N일 동안의 일별 단순 수익률. 표본을 R1, R2, R3 해가지고 RN이라는 표본을 상정을 해놔놓고, 요 놈에 대한, 그죠? 그리고 1년이 라지 N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요 놈에 대한 표본 분산, SR 제곱, 표본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날짜 수를 곱한 게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다야, 이게 다야. 표본 분산이요? 저 햇은 뭐예요? 시그마 위에 있는 저 꺽쇠 저건 뭐예요? 햇이라고 했죠. 햇. 모자, 햇. 그러니까 추정치란 뜻이야, 추정치. 계산해낸 값, 추정치, 뭐 이런 뜻이에요. 중간고사 이전에 했던 내용인데 뭐 벌써 까먹은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햇이라고 적은 거는 시그마 햇 제곱이라고 돼 있는 저거는 시그마의 추정치, 시그마 제곱의 추정치라는 뜻이야. 추정치. 햇 모자 HAT 꺽쇠 저렇게 생긴 거. 저거를 시그마 제곱의 햇 붙어 있는 거. 저거는 시그마 제곱에 대한 추정치라는 뜻이야. 추정치라는 뜻이고 표본 분산은 SR,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확률 변수로 삼은 게 일별 단순 수익률을 라지 R이라고 지금 표시를 했기 때문에 확률 변수가 R인 거죠. 그 확률 변수 R에 대한 표본 분산 SR 제곱. 표본 표준 편차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S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SR로 나타내고 분산은 표준 편차의 제곱이기 때문에 SR 제곱으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표본 분산이 SR 제곱으로 표시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 라지 n을 곱한 게 시그마 제곱 햇이 된다. 시그마 햇 제곱, 시그마 제곱 햇, 뭐 어떻게 읽든지 간에 이런 값이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요때 이제 일별 단순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면 종가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날 종가하고 오늘의 종가 사이에서 단순 수익률을 일별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거야, 그죠? 어제의 종가 분의 오늘 종가 빼기 어제 종가. 어제의 종가 분의 오늘 종가 빼기 어제 종가 이렇게 해가지고 일별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 표본을 지금 n일 동안의 표본을 R1에서 Rn까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표본 크기를 얼마로 해야 됩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표본 크기는 통계학에서 이야기하는 적당한 표본 크기는 최소한 이 사이즈가 30 이상은 돼야 돼. 30 이상은 돼야 된다. 표본 크기는 30 이상은 돼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값을 산출해낼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뭐 그 수업을 하면서, 그죠? 내가 왜 마이크를 안 끄고 이렇게 기침을 하는 줄 알아요?
아까 기침하려고 마이크를 끄고 그 기침을 하고 나서 마이크를 나는 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켜졌어. 나는 클릭을 했는데 얘가 안 먹혔어. 클릭이 안 먹혔어. 그래가지고 마이크 끈 상태로 20분을 녹화를 했거든. 한참 하다가 20분 지나서 그걸 발견을 했어. 그래서 지금 새로 녹화하고 있어요. 새로 녹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그런 사태가 또 발생할까봐 이제 마이크를 안 끄는 거야 지금. 아우 진짜 이 기분을 압니까? 똑같은 녹화 다 했는데 다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 20분을 녹화를 했는데 이게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새로 하는 그 좌절감 그런 거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안 끄고 기침을 하더라도 그죠? 켜놔놓고 기침을 할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는 수업 우리 책 교재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업 중에도 그러고 표본 사이즈를 보통 10 정도로 삼아요. 10 정도로. 왜냐면 우리는 이 표본 사이즈 30짜리 해가지고 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구하고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잖아. 그죠? 뭐 실무에서 계산을 하려면 표본 사이즈 30짜리 해 그냥 한 달짜리 값 한 달 동안에 일별 수익률 쭉 계산해 놔놓고 그거 계산기에 두들겨 가지고 일일이 30개 쳐 넣는다 그러니까 또 이상하지만 하여튼 치는 거지. 쳐서 넣는 거죠. 입력을 하는 거죠. 입력을 한 다음에 그걸로 구하면 되는데 앞에 뭐 포트폴리오 이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값을 구하고 뭐 그런 게 목표가 아니잖아. 연습해보는 거잖아. 실제처럼. 그죠? 연습해보는 거기 때문에 굳이 뭐 30개씩이나 숫자를 집어넣을 필요 없지. 시험 문제에 내 숫자 한 100개짜리 하나 줘볼까? 계산기에 입력하는 것만 해도 막 허덕대도록. 그죠? 필요 없죠.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계산기에 이게 100개까지 안 들어가. 내가 해보니까 기종마다 다른데, 최근에 나온 EX 버전은 좀 많이 들어가. 그거는 한 7, 80개. 그러니까 표본 사이즈가 한 70, 80까지 되더라도 다 들어가더라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에 사용하고 있는 요 모델 있잖아요. 어디냐? 요 계산기 모델. 요거는 한 40개? 40개. 표본 크기가 40개 정도 되는 이제 표본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게 변수가 하나면 이게 70개인가 80개인가가 들어가고 변수가 2개가 되면 이제 각 변수별로 한 40개씩 입력이 되는 걸로 정확한 기억은 안 나.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몇 개까지 들어가는지. 넣어보면 내 말이 얼추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투철한 실험 정신으로 그죠? 시험 문제 같은 거 만든다거나 요 책 쓰면서 책의 예제 같은 거 하면서 다 해봤거든. 해봤는데 최대한 넣으면 몇 개까지 사이즈 얼마까지 계산기에 입력이 될까 이런 거 해가지고 쭉 해봤는데 우리 지금 수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변수가 1개짜리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한 7, 80까지 들어가는 걸로 지금 기억으로 내가 하여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변수 2개짜리 그냥 x하고 y하고 변수 2개짜리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각 변수당 한 그 40개씩 그 값이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 정도가 들어가는데 굳이 그거 다 채워가지고 뭐 숫자 80개씩 집어넣고 그 할 이유가 있나? 그죠? 뭐 80개를 집어넣든 10개를 집어넣든 하여튼 단순 작업이잖아. 그 집어넣는 이 표본 사이즈, 그죠? 표본 사이즈에 따라서 데이터 입력하는 거는 그냥 단순 작업의 반복일 뿐이잖아. 여러분이 반복하는 거를 더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그 외에 다른 과정들은 뭐 표본 사이즈하고 관계없이 다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 여러분이 한다고 그러면 뭐 표본 크기가 30 이상인 그런 표본을 이제 설정을 해놔놓고 계산을 하세요 하는데 우리 수업 목적상 그다음에 시험을 치기 위한 시험 목적상으로는 그렇게까지 큰 사이즈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제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중에 다루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 표본 사이즈가 보통 한 10 내외 10, 11,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표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문제가 구성이 돼 있어요. 참고로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큰 기침이 날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를 잠시 껐었는데 마이크를 다시 켜고 나서 막대기가 움직이는지 그죠? 이게 작동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할 때마다 음성 들어가는 입력되는 크기에 따라서 이게 막대기가 막 움직이거든. 움직이는데 이게 되고 있는지 지금 다시 체크를 했어요.
요렇게 계산을 한다. 이게 다야. 이게 단데 요거를 풀어서 쓴 게 요런 거지. 그죠? SR 제곱. 그죠? 표본 평균을 정의대로 그대로 쓴 게 n-1분의 시그마 j는 1에서 n까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R 바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R하고 위에 이렇게 막대기 그어져 있는 거, R 바라고 돼 있는 저거는 표본 평균이거든. 그래서 그 표본 평균도 정의에 따라서 풀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쓴 거죠. 풀어서 쓴 것뿐인데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이제 정의대로 쓰면은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고, 손으로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이 말이야. 그죠? 여러분이 저 표본 사이즈 n인 표본이 있을 때 계산기가 없다 그러면 일일이 막노동으로 저걸 다 계산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있는 저 식을 이용해 가지고 R1, R2, R3 쭉 이제 더한 다음에 그거를 표본 사이즈로 나눈 다음에 그거를 또 각각의 그 저 값에서 다 뺀 다음에 그 제곱을 해가지고 또 다 더한 다음에, 그죠? 그걸 n-1로 나눈 다음에 거기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 라지 n을 곱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손으로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 공식을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계산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계산기에는 요 표본 분산 계산하는 거는 이제 내장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요 첫 번째 공식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제곱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양변을 다 루트를 씌우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그 경우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공식은 제일 위에 있는 저 두 개야. 제일 위에 있는 저 두 개고, 여기도 이제 풀어서 쓰면 SR 제곱을 정의대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알바도 추가로 풀어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저 식들은 정확히 왼쪽에 있는 식들에다가 전부 루트를 씌운 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완전히 동일한 식이고 루트를 씌웠다는 점만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다시. 자, 시그마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블랙쇼즈 모형에서 이 시그마는 어떻게 추정을 하느냐? 블랙쇼즈 모형에서 이 시그마는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값을 연간 값으로 환산한 게 이 시그마 제곱이다. 그래서 연간 분산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게 연간 표준 편차다.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일별 단순 수익률, 전일 종가와 금일 종가 사이의 단순 수익률을 구해서 그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분산을 구한 다음에 그 분산에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 날짜 수를 곱한 게 바로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실제로 추정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얘가 나타내는 바는 뭐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위험도를 나타낸다고 했죠. 기초자산의 위험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표본을 설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텐데,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한다.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표본 분산, 어떤 이 사이즈 n인 표본, 일별 단순 수익률의 표본에 대한 분산, 표본 분산, SR 제곱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그 날짜 수 n을 곱해서 시그마 제곱을 구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SR 제곱에다가 n을 곱하는 거예요. SR에 n을 곱하는 게 아니야. SR에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SR 제곱에다가 n을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분산에다가 1년이 며칠로 되어 있는지 그 날짜 수 라지 n을 곱해서 분산값 시그마 제곱을 구하는 거라고. 연간 분산값 시그마 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돼요. 표준 편차에다가 n을 곱해가지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야. 일별 단순 수익률의 표준 편차 SR에다가 n을 곱해가지고 시그마를 구하는 게 아니야. SR 제곱에다가 n을 곱해가지고 시그마 제곱을 곱하는 거야.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 정의에 의해서 이제 풀어서 쓴 거고,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러한 형태로 다들 나타낼 수가 있다. 양변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이 시그마는 그죠? SR에다가 n을 곱한 게 아니라, 그죠? SR 제곱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시그마예요. 그죠? 시그마는 SR에다가 n을 곱한 게 아니라 SR 제곱에다가 n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시그마라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 표본 분산에다가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날짜 수를 곱한 게 이
우리가 블랙숄즈 모형에서 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제곱값이고 거기에 루트를 씌운 값이 시그마다. 그래서 시그마는 루트 NSR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표본 분산의 날짜수를 곱해서 분산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표준 편차의 날짜수를 곱해서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틀리는 사람들이 있어. 틀림없이 있어.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항상 하여튼 그래. 엉뚱한 값.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겠지. 요거부터 잘못 계산하면 뒤에 블랙숄즈 모형 뭐 계산하는 게 뭐 와장창 뭐 다 틀리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요게 시그마 제곱을 시그마 혹은 시그마 제곱을 이 추정해내는 방법이다. 요 시그마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초 자산의 위험을 나타낸다. 그죠? 우리가 앞에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위험은 뭘로 나타냈어요? 연간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분산 혹은 표준 편차로, 그죠? 연간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분산 혹은 표준 편차로 그 자산의 위험을 측정한다고 했잖아. 근데 요거는 일별 단순 수익률에 대한 분산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거를 연간 값으로 환산을 한 거죠. 그죠? 연간 값으로 환산을 한 거지. 그래서 분산을 구한 다음 일별 단순 수익률의 분산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날짜 수를 곱해 가지고 연간 분산 값으로 환산을 한 거기 때문에 요 값이 나타내는 거는 결국 이 기초 자산의 위험도를 나타낸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 이렇게 하게 된다. 예제를 풀어보면 영남 경금의 일별 단순 수익률, 영남 경금의 일별 주가의 단순 수익률은 이러한 표로 주어져 있어요. 10개로 주어져 있고 2018년 7월 13일이 지금 마지막 날짜죠. 제일 밑에 있는 거. 요게 현재 시점이야. 요게 현재 시점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1년은 250일이고 연간 이자율이 2%이고 2018년 7월 13일 현재가 2018년 7월 13일이야. 현재 영남경금의 종가는 150만 원이야. 엄청 비싸죠. 역시 우량한 영남대학교 경제금융학부 150만 원이라고 할 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먼저 일별 주가 단순 수익률의 연간 표준 편차값 시그마를 구해보라는 거지. 블랙숄즈 모형의 시그마 값을 구해보면 그게 얼마가 되겠느냐. 그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영남경금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가 2개월 후이고 행사가격이 160만 원인 콜옵션 가격을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거고 세 번째 문제는 다 똑같은데 같은 조건을 갖는 풋옵션의 가격을 이제 블랙숄즈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한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풋콜 패러티를 만족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죠. 자,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을 하려면 이 값을 입력을 해야 될 거예요. 입력을 하기 위해서 계산기를 꺼냅시다. 계산기를 꺼내서 이 계산기를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꿔야 되겠죠. 통계 모드 3 스탯 한 다음에 변수가 한 개야. 그죠? 변수가 일별 주가 단순 수익률 요 한 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수가 한 개짜리이기 때문에 1을 눌러서 one variable 선택을 하면 x라는 그 변수에다가 이 값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입력을 해봅시다. 0.012 equal 마이너스 0.021 equal 0.015 equal 마이너스 0.024 equal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11 equal 마이너스 0.002 5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여기서 뭐 잘못 입력하면 뒤에 다 틀려. 와장창 다 틀려요. 그죠? 0.024 equal 0.055 equal 마이너스 0.023 equal 0.042 equal 10개를 입력을 했고 그죠? 이거 틀리면 뒤에 뭐 시그마 값을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거 당연히 다 틀리지. 그죠? D1, D2 잘못 계산하게 되고 엉뚱한 값 나오고 그럼 phi D1, phi D2 엉뚱한 값 나오고 그러면 뭐 CTPT 구해봐야 다 엉뚱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엉뚱한 값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푸컬 페널티는 만족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푸컬 페널티의 함정인데 푸컬 페널티는 앞에 뭔가 잘못 계산을 한 걸 체크해주는 식이 아니야. 뭔가 잘못 계산을 하더라도 푸컬 페널티는 성립할 수 있다고요. 그죠? 잘못 계산했기 때문에 푸컬 페널티가 성립 안 할 수도 있지만 잘못 계산했더라도 푸컬 페널티가 성립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꽤 있어. 그죠? 그런 경우는 체계적으로 잘못한 거지. 뭔가가 체계적으로 틀렸어. 체계적으로 잘못 입력을 했기 때문에 푸컬 페널티는 성립을 하는 걸로 나온다. 그래서 푸컬 페널티 마지막에 성립하네? 오, 내 답이 맞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푸컬 페널티가 성립하더라도 체계적으로 틀려가지고 앞에 와장창 여기 지금처럼 입력할 때 뭔가 잘못해가지고 잘못 입력을 해버리면 잘못된 콜옵션 가격과 잘못된 풋옵션 가격을 계산을 했는데 푸컬 페널티에 집어넣으니까 성립을 해. 그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푸컬 페널티 성립하네? 요걸로 앞에 했던 계산이 다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푸컬 페널티가 성립한다는 게 앞에 있었던 계산이 다 맞다는 걸 보장해주지 않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매사에 요 입력할 때 잘못된 값을 입력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시험 같은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이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이제 엉뚱한 숫자를 입력을 해버리면 뒤에 뭐 와장창 뭐 다 날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온라인 시험이니까 이게 연동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이제 수업 중에 풀고 있는 건 다 연동돼 있지. 큰 문제가 있고 큰 예제가 있고 그 밑에 이 작은 아우 진짜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헛기침이 마른 기침이 자꾸 나냐? 네? 그죠? 큰 문제 밑에 작은 문제가 새끼를 치고 있는데 그 새끼 문제들이 연동돼 있다고. 1번을 풀어야 2번을 풀 수 있고 2번을 풀어야 3번을 풀 수 있고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많이 돼 있다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어떤 문제를 틀려버리면 뒤로 가면서 도미노식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 즐겨하는 시험 문제 스타일이야. 온라인 시험에서는 그렇게 못 내서 내가 되게 아쉬운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극단적으로 낼 때는 10문제를 내는 것 같으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연동돼 있어. 그래서 1번 딱 틀리잖아요. 그러면 뒤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해서 10번까지는 그냥 자동으로 다 틀려. 그래서 채점 자체를 할 필요가 없어. 1번 딱 봐서 틀리면 그러면서 1번 빵점 뭐 이렇게 되는 거야. 100점 만점에. 그죠? 1번을 맞는데 2번에서 틀렸다. 그러면 2번 틀리면 2번 이하의 문제는 다 틀리는 거야. 채점하기 되게 편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문제 낸 적이 있는데 너무 잔인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끊어놨어. 그죠? 문제, 이제 큰 문제 한 서너 개 내놔놓고 큰 문제 안에서 서로 연동되도록 이렇게 끊어가지고 하나 계산을 잘못하더라도 뭐 큰 문제 하나만 통째로 날리고 뒤에 문제들은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 온라인 시험에서는 이제 그게 불가능하지. 독립된 문제로 10개를 내서 10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마구 섞이도록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볼 때는 개인별로 다 막 보기도 섞이고 뭐 문제도 이제 번호가 다 바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도록 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연동되는 문제를 못 내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온라인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도 뭐 이런 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걸로 뭐 콜옵션 가격 계산하고 풋옵션 가격 계산해봐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풋옵션 가격, 콜옵션 가격을 둘 다 적어봐라. 뭐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그러면 애초에 이 입력 자체를 잘못해버리면, 그죠? 이 표에 나와 있는 이 샘플 표본 자체를 입력을 잘못해버리면 말짱 그냥 도루묵이라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많은 공력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했는데 다른 건 논리가 다 맞는데 숫자 하나 여기 뭐 0.012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0.011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뒤에 와장창 다 틀린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를 해가지고 잘 입력을 해야 돼. 자, 여기서 입력은 다 했고 이제 시그마를 계산을 하는데 시그마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루트 NSR 제곱 이렇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N은 1년이 250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1년이 250일이라고요? 영업일 기준으로. 그죠? 1년은 365일인데 그중에 휴일 다 빼고 실제로 영업하는 영업일 기준으로 하면 뭐 250일이 될 때도 있고 뭐 252일이 될 때도 있고 매년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1년이 250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얘를 x라는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놓을 거야. 저장을 해 놓을 거야. 그래야 이제 요 값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d1, d2 계산하고 phi d1, phi d2 계산해서 ctpt 값을 계산을 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지난 시간에 블랙쇼ル계산하는 순서가 d1, d2 계산하고
그 다음에 phi d1, phi d2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CTPT를 구한다 그랬잖아. 똑같은 짓을 계속 할 거야. 이번 시간에도. 그죠? 다시 봐봐. 하여튼 계산을 먼저 합시다. 요 값을 계산을 하면 all clear 한 다음에 shift stat 하면 distribution 5번 distribution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 누르면 1번 P라는 이게 아니지. 다시 shift 누르고 stat 누르고 막 헷갈렸네. var var를 누르면 그죠? var를 누르면 sx라는 게 있어. 우리가 이제 저 표를 입력을 할 때 변수 이름이 x였잖아요. 그죠? x. 그래서 x의 표준 편차가 sx죠. sx인데 4번에 있어요. 4번을 눌러. 4번. 이게 SR에 해당된다고. 우리 칠판에 적혀 있는 저 기호로 하면 SR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SR 제곱을 구해야 되지. 그래서 SR의 제곱을 하고 앞에다가 250을 곱해주고 그다음에 앞으로 와가지고 루트를 해준다고. 루트. 그다음에 이게 통계 모드이기 때문에 그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수학 모드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루트가 입력이 안 되고 루트하고 괄호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줘야 돼요. 괄호를 닫고 얘를 x에다가 저장을 하면 그죠? x에다가 저장을 하면 shift store x에 저장을 하면 저장되는 값이 0.4395736571이라는 뒤에도 더 있을 수 있죠. 더 값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디스플레이 상에는 이런 값이 보이는데 요러한 값이 x라는 변수에 지금 저장이 돼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1, D2를 계산을 해야 될 텐데 D1은 요러한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ln sk over k 그죠? 그 SK텔레콤 콜은 SK ln SK 더하기 R 플러스 2분의 1 시그마 제곱 타우 나누기 그다음에 분자의 마지막에 있는 시그마 제곱 타우의 루트를 씌운 시그마 루트 타우가 분모에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거를 숫자로 다 바꾸면 기초예산의 가격이 지금 영남경금의 주가가 150만 원이라며. 150만 원이고 행사 가격 K가 160만 원이라며. 그래서 6개가 아래 위로 이제 분수해서 아래 위로 다 약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ln 15 나누기 16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연간 이자율이 지금 2%이기 때문에 0.02 시그마는 X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X 입력을 하면 되고 타우는 만기까지의 남은 기간인데 만기까지 2개월 남았죠. 2개월 후가 만기라고 했기 때문에 12분의 2라고 쓴 거예요. 시그마는 X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타우는 12분의 2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요 값을 A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저장을 할 건데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 모드를 수학 모드로 바꿔요. 모드 1 바꾸고 요대로 써줘. ln 분수 15 나누기 16 나와서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 열고 0.02 플러스 분수 1 나누기 2 곱하기 알파 x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내려와서 알파 x 루트 분수 2 나누기 12 shift store a에 저장하면 뭐 이렇게 생긴 값이 a에 저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d2는 d1하고 다 똑같은데 그 r 다음에 2분의 1 앞에 있는 저 플러스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점만 다르죠. 그래서 똑같은 값인데 2분의 1 앞에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점만 다르기 때문에 리플레이를 해가지고 A에다 저장한다는 저걸 지우고 그 다음에 뭐 방향키 쭉 눌러가지고 2분의 1 앞에 있는 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줘요. 그런 다음에 B에다가 저장을 한다. Shift Store B에다가 저장을 하고 요걸 가지고 phi D1, phi D2를 구해야 되는데 phi라는 함수는 계산기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랬죠. phi D1은 계산기에 내장되어 있는 형태로 적으면 P라는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D1이 A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PA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다. 저 함수는 어디 있나? 통계 모드에 있다고 그랬죠. 모드 3 통계 모드로 가서 all clear, shift, stat 하고 distribution 1 P 그죠? 이렇게 해서 알파 A 바로 닫고 얘를 어디다 저장을 한다? C에다 저장을 한다. shift, store, C 저장을 하고 이번에는 phi D2를 계산하는데 이거는 PB로 계산할 수가 있겠지. 왜 D2가 B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PB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D에다가 저장을 해주자. 리플레이 해서 D에 저장한다는 거 지워주고
A 지우고 대신에 B를 집어넣은 다음에 Shift Store D 해서 이런 값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블랙숄즈 모형의 콜옵션 가격 공식을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해보면 ST는 150만 원이라 그랬죠. 문제에서 그죠? 현재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150만 원이라고 했고 FID1은 C에 저장돼 있지. 그래서 C라고 입력을 할 수가 있고 K는 160만 원이라 그랬기 때문에 160만 원으로 쓰고 그 다음에 R은 2% 0.02, 그 다음에 타우는 2개월 후니까 항상 이제 금융 공식에다가 뭔가 대입을 할 때는 시간 단위는 연 단위로 환산해서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시간 단위는 연 단위로 환산해서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2개월 후니까 12분의 2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phi d2는 D에 들어있으니까 phi d2 대신에 D를 쓴 거고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가 저장을 한다? E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짓을 하기 위해서 모드를 수학 모드로 바꿔. 모드 1, 컴퓨테이션 모드로 바꾼 다음에 1, 5하고 0, 0이 5개인가? 0, 5개네. 그죠? 0, 5개. 왜 0, 6개라고 생각했지? 0, 5개. 그죠? 0, 5개. 곱하기 C, 알파 C. 빼기 1, 6하고 0이 5개. 그 다음에 Shift E에 마이너스 0.02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그 다음에 커서 움직여가지고 나오는 거 조심해요. 여기까지 나오면 안 되고 완전히 나와야 돼. 그죠? 완전히 2하고 이제 같은 선상에 서도록 해서 알파 D 한 다음에 Shift Store E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러한 값으로 계산되게 된다. 69,648.69387원이 계산이 되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이 값은 기초예산 가격인 150만 원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값이죠. 앞에서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옵션의 가격은 기초자산의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값이야. 그리고 K라는 이 행사 가격은 옵션 발행할 때 설정하는 값인데, 그죠? 기초자산의 가격하고 비슷하게 설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기초자산의 가격보다 좀 더 높게 설정이 되거나 좀 더 낮게 설정이 되거나. 그래서 ST가 지금 150만 원인데 K는 160만 원으로 비슷하게 설정이 됐죠. 근데 이 값들에 비해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니까 콜옵션 가격은 굉장히 낮은 값이죠. 150만 원대 7만 원 정도 되잖아. 맞나? 7만 원 정도 되죠. 6만 9천 얼마니까. 그죠? 7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값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원래 콜옵션, 풋옵션 가격은 계산해 보면은 기초예산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값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풋옵션 가격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특징이 뭐예요? 콜옵션 가격의 공식에서 일단 부호를 바꾸고, 그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꾸고, phi d1 대신에 1-phi d1, phi d2 대신에 1-phi d2를 집어넣는 게 풋옵션 가격 공식이라며, 그죠? 그래서 쓰면 K는 160만 원이고, R은 0.0이고, 타우는 2개월 후니까 12분의 2년이고, 그 다음에 phi d2는 D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1-D, 그 다음에 ST는 150만 원, 그 다음에 phi d1은 C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1-C 이렇게 된다고. 요거는 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재활용을 해서 지금 요 공식대로 하면은 이제 첫 번째 항하고 두 번째 항하고 순서가 콜옵션의 경우하고 바뀌었지만 순서는 항의 순서는 사실 관계가 없지. 그죠? 항의 순서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관계가 없지. 그래서 여기는 160만 원 곱하기 2에 마이너스 0.02 곱하기 12분의 2 곱하기 1-D라는 요 항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0만 원 곱하기 1-C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마이너스 150만 원 곱하기 1-C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60만 원 어쩌고가 뒤에 나와도 관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재활용을 해. 방금 입력했던 이 식을 재활용을 해가지고 150만 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C 앞에 가가지고 괄호를 해주고 1 빼기를 써주고 C 밖에 나가서 뒤에 가가지고 괄호를 다 닫아줘. 그 다음에 160만 원 앞에 있는 요 마이너스들을 플러스로 바꿔줘요. 그리고 뒤로 쭉 가가지고 D 바로 앞에 가가지고 괄호를 열어서 1 빼기를 입력을 해주고 괄호를 닫아. 그 다음에 2에 저장한다는 걸 지워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그러면 이제 요 입력한 식하고 똑같지. 항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고 완전히 똑같은 식이 돼요. 요거를 F에다가 저장을 하게 된다. F에 저장한다. Shift, Store, F. 뭐 값만 계산하면 되지 왜 저장을 하십니까? 풋콜 패러티 확인해야지, 그죠? 풋콜 패러티 확인할 때 이렇게 계산한 값들을 풋콜 패러티에 대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F에다가 입력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값이 164,324.2396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요것도 164,000원, 뭐 165,000원 정도 되는 값인데 요것도 뭐 150만 원, 160만 원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값이죠.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값이다. 기초자산이나 행사 가격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값으로 콜옵션, 풋옵션 가격이 계산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요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써놔놓고 요 그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지 않고 이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요 값을 종이에다가 써놔놓고 다시 그 값을 뭐 다음 단계에 다른 식에다가 입력하고 이러면 오차가 발생해. 왜냐면 디스플레이 상에 나타나 있는 게 전부는 아니라고. 뒤에 숫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근데 디스플레이 보여줄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요만큼만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한 값을 어디다가 저장한다 이렇게 해주면 보이는 거는 요만큼만 보이지만 실제로 뒤에 더 있는 그 온전한 계산 값을 E나 F라는 요 변수 안에다가 저장을 해두게 된다고. 그래서 정확한 값으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장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 어떤 변수 안에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변수를 가지고 뭔가 다음 계산을 하고 해야지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죠?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종이에 적은 다음에 다시 다음 식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하고 또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값을 또 다음 식에다가 손으로 써 가지고 계산하고 이러면은 오차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마지막에 가면은 영 엉뚱한 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풋콜 패러티가 성립하는지를 보려면, 그죠? 풋콜 패러티는 스페이스 커트지, 스페이스 커트, 그죠? SP 더하기 PT 빼기 CT가 K-R 타우인데 K-R 타우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ST 더하기 PT 빼기 CT 마이너스 K-R 타우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식 ST 더하기 PT 빼기 CT 마이너스 K-R 타우가 0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면 이게 0이 그러니까 앞에 계산한 값들을 여기 대입을 했을 때 0이 되면 풋콜 패러티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ST는 150만 원, 그 다음에 PT는 방금 계산을 했듯이 F에 저장을 해놨고 CT는 E에다가 저장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K는 160만 원, R은 2%, 0.02, 그 다음에 타우는 12분의 2죠. 2개월 후니까. 그래서 요 값을 계산을 해볼 거야. 그래서 해봐. 1, 5 하고 0이 5개 더하기 알파 F 빼기 알파 E 빼기 160만원 16하고 0이 5개 Shift 2에 마이너스 0.02 곱하기 분수 2 나누기 12 그래서 이퀄을 눌렀더니 0이 나오죠. 그죠? 0이 딱 나오죠. 따라서 요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풋콜 패러티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의할 점은 풋콜 패러티가 성립한다고 해서 앞에 했던 계산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니야. 그죠? 풋콜 패러티는 앞에 계산이 틀리더라도 풋콜 패러티는 성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풋콜 패러티를 계산을 해가지고 딱 0으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해서 앞에 했던 거는 뭐 다 맞을 거다라고 해서 요거를 최종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뭔가 계산이 틀려도 풋콜 패러티는 성립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다 지웁시다. 메모리 다 지웁시다. Shift, Clear, All, Yes, All Clear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지금 계산하면서 했던 메모리를 다 지웠고 요거를 보면 2018년에 실제로 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그대로 풀어볼 거예요. 자, 1년이 251이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낸다면 실제로 뭐 이런 형태로 낸다는 거지. 그죠? 1년이 250일이고 연간 이자율이 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남연금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만기가 3개월 후이고 행사 가격이 160만 원인 콜옵션에 대해서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영남경금의 일별 주가 단순 수익률의 연간 표준 편차는 얼마로 추정할 수 있는가? 뒤에 표가 있을 거예요. 표를 가지고 이 시그마를 구해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2018년 7월 13일 현재 아마 이제 표에 나와 있는 제일 그 마지막 날일 거예요. 요 날짜를 현재라고 했을 때 블랙숄즈 모형에 의하면 이 콜옵션 가격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봐라. 그다음부터 이제 골 때려. 지금부터 이제 막노동적인 블랙숄즈 모형을 여러 번 계산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1% 증가하는 것 이외의 모든 조건이 이번하고 똑같아. 이럴 때 콜옵션 가격은 2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보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초자산의 가격이 1%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지금 뒤에 표에 얼마인지 나올 텐데 그 가격에다가 곱하기 1.01, 그죠? 1%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1 플러스 1%만큼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 플러스 0.01 해서 1.01을 기초자산의 가격에다가 곱한 그 값이 요 3번 문제에서 새롭게 집어넣어야 될 기초자산의 가격이야. 그죠? 그러니까 원래 기초자산 가격 2018년 7월 13일 현재 그 가격에서 1% 증가한 가격이 됐을 때 기초자산의 가격이 나머지는 다 똑같고 그랬을 때 이 콜옵션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게 원래의 2번 문제에서 구한 이 블랙숄저 모형에 의한 콜옵션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했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2번에서 한번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서 콜옵션 가격을 계산하고 또 3번에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이번에는 행사 가격이 1% 증가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조건이 이번하고 다 똑같아. 그럴 때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콜옵션 가격이 2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계산을 해봐라. 또 블랙숄저 모형 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연간 이자율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조건이 모든 조건이 2와 같을 때 콜옵션 가격은 2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혹은 감소하는지를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연간 이자율이 1%포인트 증가한다는 거는 지금 연간 이자율이 문제에서 3%라고 주어져 있는데 저게 4%가 된다는 이야기야. 4%가 된다는 이야기야.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 거하고 퍼센트 증가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 거하고 퍼센트 증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1% 증가한다. 뭐가 1% 증가한다라고 하면 그 값에다가 1 더하기 0.01을 곱하는 거야. 그죠? 1% 증가한다는 거는. 그죠? 그 말이고 1% 포인트 증가한다는 거는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 어떤 값이 그죠? 그게 1% 값만큼 올라간다는 뜻이야. 그래서 연간 이자율이 지금 3%인데 저게 1% 포인트 증가한다고 그러면 4%가 된다는 이야기야. 1% 포인트 감소한다 그러면 2%가 된다는 이야기고 2% 포인트 증가한다고 그러면 5%가 된다는 이야기고 뭐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 증가하는 거하고 퍼센트 증가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조심을 해야 돼. 누누이 강조해도 항상 틀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일별 단순 수익률의 연간 표준 편차가 1%포인트 증가한대. 1%포인트 증가한다고. 그 외에는 다른 조건이 2와 다 같을 때 콜옵션의 가격은 2에 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봐라. 또 블랙숄저 모형을 한번 계산을 해야 돼. 진정한 막노동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7번에는 만기가 1% 연장되는 것 이외에는 그러니까 만기가 1% 연장된다. 그러니까 만기까지의 거리 타우가 1% 연장돼서 타우 곱하기 1.01이 된다는 뜻이에요. 타우가 1% 연장이 돼가지고 타우 곱하기 1.0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외에는 나머지 조건이 2와 같을 때 콜옵션의 가격은 몇 퍼센트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 블랙숄저 모형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라는 문제야. 이런 문제를 내면 다들 와장창 많이 틀리죠. 자, 근데 이제 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표가 일별 주가로 돼 있다고. 이게 일별 주가의 단순 수익률이 아니라 일별 주가로 돼 있어.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일별 주가로 돼 있어. 2018년 6월 29일 종가가 147만 896.286원 이렇게 더러운 숫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7월 2일, 6월 29일 다음이 바로 다음 날이 7월 2일인가 봐. 그 사이에 주말이 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음 날이 7월 2일인데 그때 종가가 142만 4,791.041원이야. 그런 식으로 종가가 주어져 있어. 이게 일별 단순 수익률이 아니에요. 근데 종가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거를 책에는 그 일별 단순 수익률 줘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별 단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계산기에다가 요 숫자들을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와장창 다 틀리죠. 그죠? 요 값을 가지고 단순 수익률을 계산하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입력을 해야 돼. 응? 그죠? 그게 이 문제의 또 하나의 뭐랄까 함정이에요. 함정이 걸리면 와장창 뒤에 다 틀리는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실제로 많이들 틀려요. 엉뚱한 이상한 값들이 막
나오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려면 제일 먼저 일별 그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별 단순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돼. 일별 단순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죠. I1의 이 주식에 대한 단순 수익률을 XI라고 표시를 하면 그거는 SI-1분의 SI-SI-1이라고. 근데 이걸 다르게 나타내면 SI-1분의 SI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저 마지막 식처럼 저렇게 나타내는 게 입력하기가 좋겠지. 그죠? 왜? SI-1을 한 번만 입력하면 되니까 앞에처럼 SI-1분의 SI-SI-1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이제 더러운 숫자가 막 주어져 있는데 SI-1을 두 번씩 입력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 식처럼 저렇게 입력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 요 값들을 입력을 할 때 이 표에 나와 있는 주가 값들을 요 공식에 따라서 입력을 하는 거야. 입력을 하면서 아예 이렇게 나누기 하고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입력이 돼요. 입력이 되는데 이거를 또 뭐 하여튼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이 종가를 그죠 계산기에 집어넣어서 그 오늘의 종가하고 어제의 종가하고 사이에 일별 단순 수익률 구해가지고 종이에 적은 다음에 그 값들을 또 계산기에다 입력하고 그럼 돼 안 돼? 안 되죠. 오차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계산기에 입력할 때 아예 값들을 계산식의 형태로 입력을 하면 그 계산한 그 식이 나타내는 그 값이 이 계산기에 입력이 된다고요.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놈들의 그 분산값 S제곱, 그죠? 요 X에 대한 분산값 S제곱을 구해서 1년이 며칠로 구성되어 있냐 하는 그 날짜 N을 곱해서 루트를 씌운 값으로 우리 블랙쇼즈 모형의 시그마 값을 구한다는 거지. 그래서 1년은 250일이라고 문제에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250 곱하기 S제곱 그 표본 분산, 그죠? 표본 분산 구해가지고 날짜 수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서 시그마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요걸 하려면 그래서 이제 X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X에 저장을 할 건데 요걸 하려면 일단 이 표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표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표 입력부터가 막노동의 느낌이 확 나죠. 자,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꿔. 그 다음에 변수는 한 개죠. 변수는 한 개인데 X라는 데 저장을 할 텐데 이것도 조심해야 돼. 이것도 조심해야 돼. 자, 분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날 종가가 들어간다고. 전날 종가가. 그러니까 날짜가 빠른 거 2018년 6월 29일에 이 종가가 분모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7월 2일에 값이 들어가고 그죠? 그 다음에 빼기 1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되게 헷갈릴 거야, 순서가. 그죠? 눈이 막 왔다 갔다 아래 위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입력하는 게 좋아. 밑에서부터 입력하는 게 좋다고. 7월 1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입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면 7월 13일에 있는 저 150만 원, 저게 이제 현재 7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이제 뒤에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죠? 7월 13일을 현재 시점으로 해가지고 요 날에 일별 단순 수익률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50만 원 나누기 그 전날 7월 12일에 종가인 143만 9,539.347원 하고 그죠? 150만 원 나누기 143만 어쩌고저쩌고 하고 빼기 1 한 게 7월 13일에 종가죠. 그죠? 그거를 그냥 여기다 그대로 써가지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종가는 어떻게 돼요? 143만 9,539.347원 나누기 그 전날 종가인 147만 3,428.195원 빼기 1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날은 147만 3천 그러니까 7월 11일에 값인 147만 3,428.195 나누기 그 전날인 139만 6,614.403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면 눈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입력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7월 2일 거부터 먼저 입력을 해야 되죠. 142만 4,791.041 나누기 바로 위에 있는 1407896.286 빼기 1 하고 그 다음에 입력할 거는 7월 3일 걸 입력을 한다고 1394870.429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424791.041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눈이 계속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굉장히 헷갈린다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서부터 입력하는 게 좋아. 표가 거꾸로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되게 여러분이 날 보고 뭐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표를 거꾸로 줘봐. 7월 13일부터 제일 위에 그러니까 위치를 해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6월 29일 값이 제일 밑에 있다. 그런데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밑에서부터 입력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이제 밑에서부터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와장창 다 틀리지, 그죠? 순서를 이거를 날짜를 거꾸로 해가지고 그죠? 7월 13일부터 먼저 나타나게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과거로 돌아가는 형태로 표를 줬다라고 하면 그럼 위에서부터 입력하는 게 맞아. 그죠? 위에서부터 150만 원 나누기 그 전날 거인 143만 9,539.347원 빼기 1.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143만 9,500원 나누기 그 밑에 있는 값 입력하고 빼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내려오면 된다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밑에서부터 입력을 할 건지 위에서부터 입력할 건지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틀림없이 이거 헷갈려가지고 틀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죠? 그렇구나. 그죠? 자, 입력을 해봅시다.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150만원, 15하고, 여기도 이 키가 먹히나? 15하고, 0이 5개. 그죠? 15하고 0이 5개고. 그죠? 나누기. 1439, 539.347 빼기 1. 요렇게 적은 다음에, 이퀄을 누르면 요 계산된 값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 여기에. 그죠? 7월 13일에 그 일별 단순 수익률로 들어가 있어. 그 다음 어떻게 계산해요? 7월 12일자 1439539.347 나누기 7월 11일자 1473428.1 95 빼기 1 하는 거 까먹지 마세요. equal 슬슬 집중하세요.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죠. 벌써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73 1473428.195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396 614.403 빼기 1 equal 3개 입력했죠. 그럼 네 번째는 밑에서부터 네 번째 값인 1396 614.403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363 881.253 빼기 1 equal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있는 놈 하나 둘 셋 넷 다섯 헷갈린다. 7월 9일 거 1363 881.253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366614.482 빼기 1 equal 그 다음에는 방금 입력한 1366614.482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381814.441 빼기 1 equal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있는 거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방금 입력했던 1381 814.441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415,793.485 빼기 1 equal 그 다음에 1415,793.485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394 870.429 빼기 1 equal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429 1394 이거죠. 1394 870.429 나누기 그 위에 있는 1424 791
1.041 빼기 1 이퀄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죠. 1, 4, 2, 4, 7, 9, 1.041 나누기 제일 위에 있는 1, 4, 0, 7, 8, 9, 6.286 빼기 1 이렇게 해서 단순 수익률을 다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그죠? 그죠? 엄청난 숫자들이 지금 쭉 입력이 돼 있어요. 10개가 쭉 입력이 돼 있어. 그러니까 10하루 동안에 11일 그러니까 10하루에 일별 주가가 있기 때문에 각각 두 개씩 해가지고 인접한 두 날짜별 종가를 이용을 하게 되면 총 10개의 단순 수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요걸 가지고 요 값을 계산을 해서 엑셀에다가 집어넣는다는 거지. 그래서 all clear 하고 shift stat 한 다음에 var에 들어가요. var에 들어가서 sx가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입력한 그 x값에 대한 표준 편차지. 샘플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 요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앞에다가 250을 곱하기 그 다음에 앞에 가서 루트 하고 마지막에 괄호를 닫아줘. 두근두근 shift store x 맞네 나도 나를 못 믿어. 내가 뭔가 잘못 입력했을까봐 지금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맞네. 그죠? 0.4395736572 0.4395736572 정확한 값이 입력이 됐죠. 그래서 정확한 값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고 2번 문제는 요걸 이용해가지고 블랙숄즈 모형의 콜옵션 값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ST가 150만원. 그죠? 마지막 날에 이 표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이 현재 시점인데 그때의 주가가 150만원이었죠. 그래서 ST가 150만원. 그 다음에 이 콜옵션의 행사 가격이 160만원. 그 다음에 연간 이자율이 3%. 그래서 0.03이고 만기까지 3개월 남았다고 했기 때문에 연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12분의 3년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D1은 요 식을 그죠? 숫자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아래 위에 분모 분자에 0 5개씩 있는 거는 분모 분자 서로 약분이 되고 로그에서 그죠? ln 150만원 나누기 160만원에서 0 다 약분되고 15 나누기 16 이렇게 되고 r은 0.03 그 다음에 시그마는 x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우는 12분의 3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요거를 a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그래서 모드를 통계 모드에서 지금 통계 모드에 있는데 요거를 수학 모드로 바꿔요. 모드 1 바꾸고 요 식을 그대로 입력을 해준다. 분수 그다음에 로그 분수 15 나누기 16 하고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 열고 0.03 더하기 1 나누기 2 그 다음에 알파 x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밑으로 내려와서 알파 x 루트 분수 3 나누기 12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shift store a에다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D2는 재활용을 해가지고 그죠? 2분의 1 앞에 있는 전원만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니까 a에 저장한다는 거 요거 일단 지우고 그 다음에 화살표 이용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2분의 1 앞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준 다음에 얘를 b에다가 저장을 해준다. shift store b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phi d1, phi d2를 계산을 하는데 그건 내장된 함수를 이용해서 pb로 계산을 해서 c와 d에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모드를 통계 모드로 변형한다. 모드 3 한 다음에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1 해서 알파 a 괄호 닫고 shift store c 그 다음에 재활용 해가지고 a를 b로 바꾸고 shift store d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지. 집어넣으면 150만원 곱하기 phi d1은 c에 저장이 되어 있고 160만원 곱하기 r은 0.03이고 타우는 12분의 3이고 phi d2는 d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요 값을 e에다가 저장을 해놓을 거야. e에다 저장을 해놓을 거야. 왜 그렇게 했어요? 요거하고 다음번에 3번 문제에서 계산한 값하고 값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뭐 이런 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e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모드를 수학 모드로 바꿔. 수학 모드로 바꾸고 150만원 그래서 0 5개 C 빼기 1 6하고 0 5개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0.0
3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하고 알파 D 한 다음에 shift store E에 저장을 하면 이런 값이 된다. 95,593.944001원이라는 가격이 나오게 된다. 자, 여기서 3번 문제는 뭐였어요? 기초자산의 가격이 1% 증가하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다 그랬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D1을 계산할 때 저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가격 부분, 그러니까 150만 원, 거기에 1.0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조건은 똑같고, 나머지는 다 숫자가 똑같고, 기초자산의 가격에다가 1.01을 곱한 값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래서 덮어쓰기를 할 거야, 덮어쓰기. 여기는 이제 리플레이를 해봐야 우리가 모드를 여러 번 바꿨고 했기 때문에 앞에 입력했던 이 D1 계산하는 공식이 없다고요. 그래서 지우고 그냥 새로 입력을 해줘야 돼. 그래서 로그 분수 15 곱하기 1.01 그 다음에 분모는 16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 열고 0.03 더하기 분수 1 나누기 2 그 다음에 알파 x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그 다음에 알파 x 루트 분수 3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a에다가 덮어쓰기를 해줄 거야. 우리가 변수 숫자가 많지 않죠. 근데 앞에 이제 a, b, c, d는 필요가 없지. 앞에서 계산했던 그 옵션 값은 e에다가 저장을 해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a, b, c, d는 없어져도 되는 값들이잖아. 그죠? 앞에 다음번에 사용을 안 할 거라고. 그래서 덮어쓰기를 해가지고 새롭게 계산한 이 D1 값을 A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줘. Shift, Store, A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재활용한 값이 D2가 될 텐데 그거를 B에다 저장을 해준다고. 리플레이 해서 A에 저장한다는 거 지우고 화살표 쭉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는 2분의 1 앞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요거를 Shift, Store, B에다 저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phi D1, phi D2도 계산을 해가지고 CD에 덮어쓰기를 해준다고 해주면 모드를 통계 모드로 바꾸고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해서 alpha A 괄호 닫고 shift, store, C 하고 그 다음에 리플레이 해가지고 A를 B로 바꾸고 shift, store, D 역시 덮어쓰기예요. 앞에 1번 문제 계산할 때 2번 문제 계산할 때 사용했던 변수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덮어쓰기를 통해서 새롭게 바꿔주는 거지. 그 다음에 콜옵션 가격은 그래서 150만 원 곱하기 1.01 지금 기초자산의 가격이 1% 증가했기 때문에 ST를 입력할 때 150만 원 곱하기 1.01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phi D1, phi D2는 전부 CD에 저장이 돼 있고 K는 뭐 똑같이 16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R이 0.03 타우는 12분의 3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요거를 F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F에다가 저장을 할 거야. 해봅시다. 자 그래서 모드를 컴퓨테이션 모드로 바꾼 다음에 컴퓨테이션 모드로 바꾸고 150만 원 15 해서 0이 5개 곱하기 1.01 알파 C 빼기 160 5개 2에 마이너스 0.03 곱하기 3 나누기 12에 D 이렇게 한 다음에 Shift, Store, F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값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몇 퍼센트 그 E 대비해서 2번 문제의 값 대비해가지고 몇 퍼센트 올랐는지 계산을 하면 그죠? 저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 괄호 열고 분수 해서 새로운 값이 여기 F 새롭게 계산한 값이 F고 기존의 기준값이 E죠. 그래서 E 대비해서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라는 거는 비율상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2분의 F 빼기 2잖아. 2분의 F 빼기 2. 그죠? E가 E를 기준으로 해서 F가 얼마나 증가했느냐 혹은 감소했느냐는 2분의 F 빼기 2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F 빼기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요거를 백분율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이퀄 하면 이렇게 7.054951 증가하는 걸로 나오죠. 그래서 콜옵션 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1% 기초자산 가격이 1% 오를 경우에 이렇게 기초자산이 오르는 폭보다 더 큰 폭으로 콜옵션 가격이 올라요. 우리 그 앞에서 이제 예제했었잖아요. 투자자 A, B, C 해가지고 주식에 몰빵한 경우, 콜옵션에 몰빵한 경우, 풋옵션에 몰빵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죠? 콜옵션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기초 예산의 가격이 오르는 폭보다 콜옵션 가격이 훨씬 많은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 그게 요런 예제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초 예산 가격이 1% 증가할 경우에 옵션 가격은 7% 정도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행사 가격이 1% 증가를 해요. 그러면 요 D1을 입력을 할 때 딴 거는 다 똑같은데 행사 가격 K 대신에 K에다가 1.01을 곱한 값을 입력을 해서 다시 덮어쓰기를 할 거야. A에다가 저장을 할 거예요. 다시 해봅시다. 그래서 올 클리어 하고 자 역시 뭐 히스토리는 없어. 히스토리 해보면 그죠? 우리가 모드를 몇 번 바꿨기 때문에 히스토리에는 요거 입력하는 식이 없어요. 다시 입력을 해줘야 돼. 분수 로그 분수 15 나누기 16 곱하기 1.01 그래서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 열고 0.03 더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x의 제곱 그다음에 괄호 닫고 곱하기 3 나누기 12 그 다음에 x 루트 분수 3 나누기 12 덮어쓰기 shift store A에 저장을 하고 D2는 B에다 저장을 할 텐데 역시 이제 덮어쓰기 해가지고 B에다 저장을 할 텐데 재활용 A에 저장한다는 거 지우고 이 화살표 눌러가지고 2분의 1 앞에 있는 저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고 shift store B 저장을 하고 phi D1, phi D2도 똑같이 C와 D에 덮어쓰기를 할 거다. 모드 3 통계 모드로 가서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1 하고 PA는 shift store C 재활용 PB는 shift store D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블랙숄즈 모형을 계산을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K에다가 160만원 곱하기 이게 1% 증가를 했기 때문에 1.01을 곱해줘야 된다 라는 것만 주의를 하면 되죠. 계산을 해서 역시 덮어쓰기 F에 집어넣을 거야. 3번에서 계산했던 그 값은 이제 안 쓰이죠. 2번에서 계산했던 값 2에 저장되어 있는 거는 계속해서 여기서도 쓸 거지만 3번에서 저장한 값은 F에 저장한 값은 안 쓴다고. 그래서 F에다가 덮어쓰기 해가지고 저장을 할 거예요. 모드를 컴퓨테이션 모드로 바꿔서 1, 5 하고 0이 5개 알파 C 빼기 1, 6 하고 0이 5개 곱하기 1.01 하고 2에 마이너스 0.03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아이고 전화가 왔네. 곱하기 D 그죠? 알파 D 해서 shift store F 이렇게 저장을 해줘요. F에다 저장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 그죠? 알파 F 나누기 알파 E 빼기 1 해서 해서 바로 닫고 곱하기 100 해보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5.77377467%가 나와요. 그래서 행사 가격이 1% 증가를 하게 되면 콜옵션 가격은 5% 이상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뭐였습니까? 연간 이자율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요 식을 D1부터 입력을 할 때 R 대신에 R에 0.03 대신에 0.04를 입력을 해주면 되죠. 1%포인트 증가해서 기존에 0.03이었는데 0.04를 입력을 해줘. 그러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다. 15 나누기 16 더하기 0.04 더하기 1 나누기 2 알파 x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12분의 3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알파 x 루트 분수 3 나누기 12 역시 a에 덮어쓰기 shift store a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D2는 b에다가 덮어쓰기를 할 텐데 재활용을 해가지고 a에 저장한다는 거 지워주고 쭉 가가지고 2분의 1 앞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준 다음에 shift store B에 저장을 해준다. phi D1, phi D2도 각각 C와 D에다가 덮어쓰기. 모드 3.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알파 A 괄호 닫고 Shift 스토어 C 재활용 C 지우고 A 지우고 알파 B 해서 Shift 스토어 D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블랙숄즈 모형을 계산을 할 때도 그죠? 이자율만 0.04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모드 1 해서 150만 원 1호하고 0이 5개 곱하기 C 빼기 16하고 0이 5개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0.04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하고 알파 D 해서 요것도 F에다가 그러니까 원래 2번에서 계산했던 그 E 값은 절대로 덮어쓰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계산했던 F 값들은 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덮어쓰기 F Shift 스토어 F 한 다음에 요 값을 계산을 하는 거죠. 분수 알파 F 나누기 알파 E 빼기 1 바로 닫고 곱하기 100 해보면 이렇게 1.47906753%가 나오게 되죠. 즉 이자율이 연간 이자율이 1%포인트 오를 경우에 콜옵션 가격이 1.몇 퍼센트 오르는 걸로 1.47 몇 퍼센트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인가? 연간 표준 편차가 1%포인트 증가할 경우 마지막이 아니네. 타우가 있네. 그죠? 이야, 마지막까지 시간을 그래서 연간 표준 편차 X 대신에 0.01을 더하면 돼. 그죠? X 연간 표준 편차가 X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 X 대신에 더하기 0.01 1%포인트 증가한다고 했기 때문에 X에다가 0.01을 더해서 입력을 해줘서 덮어쓰기를 해주면 된다. 분수 자 15 16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 열고 0.03 더하기 분수 1 나누기 2 그 다음에 곱하기 괄호 열고 알파 x 플러스 0.01이야. 그리고 괄호를 닫고 요놈의 제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알파 x 플러스 0.01 괄호 닫고 루트 분수 3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 Shift 스토어 A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D2는 아이씨 마음이 급하네. 시간이 다 돼가서 자 재활용 해가지고 쭉 눌러가지고 앞에 2분의 1 앞에 있는 저 플러스만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된다. 마이너스로 바꿔서 Shift 스토어 B B에다 덮어쓰기를 하고 phi D1, phi D2는 각각 C와 D에 덮어쓰기를 해준다. 모드 3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1 알파 A Shift store C 지우고 재활용해서 알파 B Shift store D 한 다음에 요거를 컴퓨테이션 모드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블랙숄즈 모형에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죠. 이 블랙숄즈 모형 상에서는 계산 공식에서는 이제 시그마가 더 이상 나오지 않으니까 그죠? 모드 1 컴퓨테이션 모드로 하고 1, 5하고 0이 5개 그 다음에 알파 C 빼기 1, 6하고 0이 5개 그 다음에 2에 마이너스 0.03 곱하기 3 나누기 12 하고 알파 D 요것도 덮어쓰기 F에다가 저장을 해요. Shift 스토어 F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값을 계산하는 거죠.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 알파 F 나누기 알파 E 빼기 1 곱하기 100 하면 3.104365311%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연간 표준 편차가 1%포인트 증가를 하게 되면 옵션 가격은 3% 남짓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다음 이게 진짜 마지막이지. 만기가 1% 연장될 경우 그 말은 타우에다가 1.01을 곱해주면 돼. 그죠? 타우가 1% 연장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타우에다가 1.01을 곱해주면 된다고.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마음이 급하네. 자연 로그 15, 16
괄호 닫고 더하기 0.03 더하기 분수 1 나누기 2의 x의 제곱 괄호 닫고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에다가 곱하기 1.01 해주고 밑으로 내려가서 x 루트 분수 3 나누기 12 한 다음에 곱하기 1.01 해서 덮어쓰기 A에다가 Shift Store A 저장을 하고 B는 재활용 그죠? 화살표 이용해 가지고 A에 저장한다는 거 지워주고 쭉 화살표 눌러서 2분의 1 앞에 있는 저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준 다음에 Shift Store B에다가 저장을 하고 Phi D1, Phi D2는 각각 C와 D에 덮어쓰기를 한다. 모드 3 All Clear Shift Stat Distribution P 알파 A 괄호 닫고 Shift Store C 리플레이 해서 PB는 Shift Store D에 저장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콜옵션 가격을 계산을 하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서 타우 대신에 타우 곱하기 1.01을 하면 된다. 12분의 3 곱하기 1.01을 집어넣으면 된다. 모드 1 컴퓨테이션 1, 5하고 0이 5개 곱하기 C 그죠? 빼기 1, 6, 0이 5개 Shift E에 마이너스 0.03 곱하기 분수 3 나누기 12 곱하기 1.01 하고 나와서 곱하기 D 그죠? 요거를 역시 F에 덮어쓰기를 한다. Shift Store F 덮어쓰기를 하고 요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괄호 열고 분수 알파 F 나누기 알파 E 빼기 1 괄호 닫고 곱하기 100 해서 이퀄을 누르면 0.729353916%가 나와요. 그래서 만기가 1% 연장되는 경우에 콜옵션 가격은 0.73%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런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2018년에 실제로 출제가 됐던 그 문제를 풀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간신히 맞췄네. 자, 여기까지 해서 한 학기 동안에 우리 증권시장과 투자 분석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빨리 마칠게요. 다들 기말고사 준비 잘해서 기말고사 관련해서는 뭐 공지에 나와 있는 대로 준비를 하면 될 거고 기말고사 준비를 잘해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어려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다시 볼 사람들은 다음 학기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예, 한 학기 동안 수고했습니다.